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참 황당한 소식도 있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장군 출신이자 36년간 군 생활을 해왔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이모 씨가 북한에 월북하려 했다는 군의 주장을 반박하며 진실을 밝히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공세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안다. 라며 이모 씨의 월북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9월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참과 해경 방문 결과와 36년간 군 복무 경험을 토대로 허구를 밝힌다는 장문의 분석글을 올렸습니다. 한 의원은 한밤중에 1m 높이의 파도가 치고 함정 엔진 소음이 가득한데 80m나 떨어진 곳의 피해자와 북한군이 대화를 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라고 비판하면서 장시간 표류해서 탈진 상태였던 피해자가 동력선을 앞에 두고 도망가려 했다는데 말도 좀 비슷하게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의원도 배와 부유물 모두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는데 야간에 조명등 하나에 의지해서 40에서 50m 밖에서 피해자를 쏜 것이 말이 되느냐 라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안다. 50m 앞 야간 사격이 얼마나 잘 안 맞는지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피해자가 구명의를 입고 있어서 총에 맞아도 가라앉을 수가 없고 기름도 10m 떨어진 곳에서 부을 수가 없으며 40분간 불에 탔다면 많은 양의 기름을 부은 것인데 결국 바로 옆에서 총을 쏘고 바로 옆에서 태웠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진짜 월북했다고 밝혔는데도 쏴서 죽였다면 이런 자들의 사과가 사과인가? 그 말에 희낙낙하는 여당들은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라며 여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는데요. 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여러 정황이 섞여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고 많은 분들이 군대 다녀오셨죠. 그래서 야간 사격 논산훈련소에서도 하고 자대에서도 하고 합니다. 저는 자대에서는 그런 거 안 했고 논산훈련소에서 해봤는데 야간 사격 맞습니까? 안 맞죠. 특히나 50m 야간 사격 굉장히 멉니다. 어떻게 그 10발 쏴서 그리고 저는 또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1m 사실 1m 파도 높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잔잔한 파도인데 그래도 북한의 그 단속선이 작은 배이기 때문에 그런 잔잔한 파도에도 이 일렁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렁임 속에서 우리가 훈련소에서 군대에서 엎드려 쏴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견착을 하고 미동도 없이 쏘는데도 야간 사격 잘 안 맞는데 그 일렁이는 상황에서 또 일렁이고 있는 이 타겟을 향해서 제대로 50m 밖에서 10발 쏴서 완전히 그냥 그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정도의 최소 서너 발 이상은 타격했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한국 육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 그래서 야간 장비, 야시 장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쏜다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북한군 소총에 그런 야시 장비하고 다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40m, 50m 밖에서 이 일렁이는 상태에서 일렁이는 타겟을 피해자를 10발 쏴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 북한 선박들 대단히 노후했습니다. 노후한 선박의 엔진은 소음도 대단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 소음이 막 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80m 떨어진 곳에 있는 피해자와 그리고 기력이 다 빠진 피해자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한 것을 가지고 황공해하고 하는 이런 여당 의원들 그리고 여당 그리고 정부를 이 한기호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한기호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이죠. 5군 단장 철원의
가장 그 핵심 축선인 철원에 있는 오군단장의 군단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야전군인 출신이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또 지금 뭐 8명 합해봐야 뭐 이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 합해서 24개월 군복무한 저 혼자 저는 29개월 군복무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집단을 향해서 일가를 하는 한기호 의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여당 국회의원 그 국방위 중에서도 거기 뭐 김병준 의원 같은 사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 사람도 있지만 참 그 사람도 아마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참 찝찝할 겁니다. 내가 이 지금 정말 잘하는 것이 맞나? 내가 앞으로 이 고개 들고 지금 이 우리 예비역 커뮤니티에서 내가 평생 지금 뭐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개 들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등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게 살해한 다음 날 그것도 관련 내용이 정부 부처에 전파가 됐던 당일 통일부가 대북 지원 결정을 승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의 만행으로 살해된 다음 날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의료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고 중앙일보가 9월 29일 보도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9월 21일 일반 구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식량 제공을 결정했고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에는 북한에 지원할 의료 물자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23일 오후 결정된 의료 물자 대북 지원 승인입니다. 23일 오후에는 당일 새벽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게 사살당하고 유해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그날 오후였기 때문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 장관은 23일 새벽 청와대 회의에서 사건 관련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 북한에 대한 물자 지원을 막지 않고 승인했다 라면서 통일부의 이 같은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 의원실에 서면 답장 하나를 보내 반출 승인은 통상 이루어지는 실무 절차이고 정부는 민간단체 물자 반출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등을 거쳐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승인해왔다 라면서 이번 결정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자국민이 그런 험악한 사건을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그야말로 아가페적인 퍼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통일부 공무원들의 월급은 도대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황당하죠. 통일부는 아니지만은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게 정말 무참히 살해당한 그날 그리고 그 살해당한 그 사건 때문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통일부 장관까지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어요. 새벽 2시 40분까지. 그렇게 해서 이인영 장관은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측 수역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그걸 뭐 월북인지 자기네들 여기서 야 월북이라고 하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정말 무참히 살해당한 그리고 비참하게 엽기적으로 훼손당한 그날 그 회의를 마라톤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바로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하는 승인 사인을 했다. 장관 사인을 했다. 이 사람 정말 황당한 사람 아닙니까? 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국애가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나의 조국이라는 그 마음은 있는 것인지 정말 저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팬데믹 사태를 일으킨 중국이 내 집 앞 앞마당에 바이러스 센터를 세우는 것은 환영하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미군이 북한의 생물학전에 대비해 대응시설을 세운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소위 진보단체 47개로 구성된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9월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투쟁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9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군은 고위험 병원체 샘플을 반입하고도 거짓과 변명으로 실험실 운영을 지속해왔다.
주민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도 최근 세균 실험 관련 인력 충원 채용 공고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 라면서 지난 9월 18일 부산시에 주민투표 청구인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부산시에게 자신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부산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 국가사무로 결론 낸다면 시민의 힘을 모아 주민투표법에 준해 자체 투표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이 세균 실험 프로그램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연구소인 바텔이 최근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할 실험 요원을 모집했다 라면서 이는 미군이 지금도 한국에서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주장하며 미군의 이런 시설을 즉각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 불법적으로 세균을 반입했다며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이달 중순부터 전방위적인 미군 압박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팬데믹으로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중국의 바이러스 센터를 반드시 양산에 유치하겠다는 여당 의원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주한미군과 우리 국민을 북한의 생물 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군은 나가라고 하는 이 단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다라고 원고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의문은 되지 않죠. 뭐 뻔한 거니까 북한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로 가리고 있지만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다 부산 시민 전체가 또 아니에요. 다 전국 어디에서 몰래 다니는 사람들이죠. 제주 해군기지로 밀양 송정탑으로 다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 섞여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주한미군이 왜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할까요? 북한이 세계 랭킹 3위의 생물학, 화학무기 보유국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 타겟은 주한미군이 전시에 증원되는 이 미군 8부도 바로 부산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군이 못 들어와야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기회를 봐서 서울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군 들어오면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산항을 때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산항 인근에 사람 안 삽니까? 크게 간만동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저 이 지역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간만동에 사는 주민들, 그 인근의 대연동에 사는 주민들, 그 인근의 용호동 사는 주민들 다 죽어도 좋습니까? 아니죠. 다 막아내야죠. 그러면 부산에서 현지 기후에 특화된 생물학 무기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연구소 군사적으로는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양산 도심 한가운데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이러스 센터, 이 지금 미군 8부도는요 다 합해야 정말 코딱지만한 부지예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양산 최고 도심, 이 간만동 이런 인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완전히 아파트 단지 한 중간에 큰 규모의 바이러스 센터를 짓겠다. 그 합작 대상은 또 누구냐? 전 세계를 지금 팬데믹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의 적국, 분명히 제도적으로 우리의 적국인 중국입니다. 그걸 유치한 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죠. 왜냐? 우리 편이 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우리 편, 북한도 우리 편. 그걸 유치하는 김두관도 우리 편.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두관 의원이 안 한다고 했는데 신인규 너 왜 자꾸 그러냐? 아닙니다. 이 사람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하고 있어요. 자, 김두관 의원이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과 무슨 인터뷰를 했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김두관 의원 측 관계자는 22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정확히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아니라 백신 연구소다 라며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에 유치하려 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연구소 유치를 철회할 의향은 없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절대 위험시설이 아니다 라고 첨언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낸 게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참 여기서는 이 말하고 일부 뭐 극우 유튜버가 뭐 하는데 가짜 뉴스다, 설명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는 이 중앙 언론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정말 뭐 앞다르고 뒤다르고 인면수심 아닙니까? 이런 사람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47개 시민 단체 여러분, 김두관 의원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래야 지금 이거 하는 거 진정성 좀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인지,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심정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인지, 다른 나라도 아니죠, 다른 집단 사람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